서울. 엘레나, 그건 너무 멀잖아. 거기가 어딘데?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 하지만 거긴 너무 다를 거야.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불가리아 소피아 외곽 비토샤 산자락이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 나는 이 5층 끝 집 좁은 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금이 가 있었죠. 창문 하나만 간신히 햇빛을 받는 이 방에서 나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속삭이듯 혼자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놀이터, 녹슨 철봉, 그리고 희망을 잃은 듯 터벅터벅 걷는 사람들. 이 도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올해로 나는 28이에요. 소피아 국립예술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할 때만 해도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교수님은 내 졸업작품을 보며 말씀하셨죠. 엘레나, 너는 공간의 이야기를 담을 줄 아는 디자이너야. 유럽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졸업 후 3년 내가 받은 건 거절 통보뿐이었어요. 경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결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었죠. 불가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못했고 2020년 팬데믹은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어요. 건설 경기는 얼어붙었고 디자인 회사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남은 일자리라곤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혹은 콜센터뿐이었죠. 나는 지난 1년간 카페에서 일했어요. 하루 8시간 서서 커피를 내리고 접시를 닦았죠. 손은 거칠어졌고 꿈은 흐릿해졌어요. 밤이면 낡은 노트북을 켜고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페이지들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어요. 엄마,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마리아는 60대 초반이지만 이미 늙어 보였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은퇴 후엔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셨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날이 올 거야, 엘레나. 기다리면 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5%를 넘었죠. 내 대학 동기들은 이미 대부분 독일, 영국, 네덜란드로 떠났어요. 그들은 SNS에 새로운 삶의 사진을 올렸어요. 베를린의 디자인 스튜디오, 런던의 건축사무소, 암스테르담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나만 여기 남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매일 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점점 나를 잠식했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스크롤하던 중이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게 한 편의 영상을 추천했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와이코리어? 유러피언 디자이너즈 전이. 클릭했어요. 영상엔 한 독일 여성이 등장했어요. 그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말했죠. I came to Korea with nothing but a dream. Now I run my own studio in GANGNAM. 영상은 15분이었지만 나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봤어요. 서울의 야경, 홍대의 카페, 강남의 오피스 빌딩, 그리고 그 여성이 디자인한 공간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한국.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K-팝을 몇 곡 들어봤고 드라마를 한두 편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대신 노트북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죠. 코리어 디자인 자브즈 포 포러너즈, 솔 인티리어 디자인 컴퍼니즈, 리빙 인 코리어 에즈 유러피언. 수십 개의 탭이 열렸어요. 기사들, 블로그, 포럼, 비자 정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불씨가 지펴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로 가서 일해볼 거야. 엄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서울? 엘레나, 그건 너무 멀잖아. 거기가 어딘데? 한국이요, 엄마.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 하지만 거긴 너무 다를 거야.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한 글자도 몰랐고 그곳의 문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죠. 엘레나, 넌 항상 용감했어.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엄마는 네가 다칠까봐 무서워. 엄마, 전 이미 여기서 다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주지 않았어요.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했죠. 그래. 가렴. 하지만 약속해. 힘들면 언제든 돌아온다고. 나는 엄마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그날부터 나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비자 정보를 알아봤죠. E-7 비자, 특정 활동을 위한 취업 비자. 디자인 분야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했어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이력서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디자인 회사들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죠. 하루에 10통, 20통. 대부분은 답장이 없었어요. 며칠 후 한 통의 답장이 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중소규모 인테리어 회사였죠. We can offer you an interview via video call. 손이 떨렸어요. 화상 면접은 일주일 후였어요. 나는 매일 밤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 유명 건축가들, 최신 프로젝트들.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까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면접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죠. 화면 너머로 3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영어로 질문했죠. Why Korea? 준비한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을 말했죠. Because I believe Korea is where creativity meets opportunity. I want to learn, grow and contribute. I want to prove that the designer from Bulgaria can understand and create spaces that Koreans love.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접은 40분 동안 이어졌죠.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내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끝날 때쯤 그들이 말했어요. We'll contact you within a week. 일주일은 한 달처럼 길었어요. 매시간 이메일을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6째 날 밤 이메일이 왔어요. Welcome to our team. We are pleased to offer your position. 나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엄마. 합격했어요. 나 한국에 가요. 엄마는 나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죠. 다음 2달은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비자 신청, 비행기표 예매, 짐 정리. 나는 내 삶을 큰 캐리어 하나에 담았어요. 옷가지, 노트북 그리고 엄마가 준 작은 십자가 목걸이.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소피아 거리를 걸었어요.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 앞에 서서 이 도시를 바라봤죠.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꿈을 꿨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내 꿈을 담을 만큼 크지 않았어요. 잘 있어, 소피아. 언젠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 공항으로 가는 아침 엄마는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엘레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 금방 연락할게요. 탑승구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죠.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웰컴 투 인촌, 코리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엘레나. 네가 원했던 삶이 저 문 너머에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갔죠.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가리아에서 온 28살 여자 엘레나. 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짐을 찾아 나오는 통로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눈부셨어요. 유리처럼 반짝이는 천장,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판들, 그리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 소피아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도착 로비로 나오자 회사에서 보낸 직원이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엘레나 씨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연이에요.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색한 영어 발음이었지만 그녀는 친절하게 웃어줬어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높은 아파트 단지들, 네온 사인이 빛나는 상가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들. 서울은 정말 크네요. 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지연 씨는 내게 교통카드 사용법을 알려주고 숙소까지 데려다 줬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이었어요. 강남구의 작은 건물 3층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내겐 충분했죠. 침대와 책상, 작은 주방, 그리고 화장실. 소피아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 설렜어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시면 돼요. 회사는 여기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예요. 제가 문자로 길 안내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천천히 적응하세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연 씨가 떠나고 나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창문을 열자 낯선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어디선가 들리는 K-파프 음악.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낯설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내가 증명해야 해. 그날 밤은 설렘과 긴장감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죠.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블라우스.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엘레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출근하는 사람들의 행렬에 섞였어요. 모두가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죠. 나도 그 속도에 맞춰 걸었어요. 지하철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환승하는 법을 찾는 데만 10분이 걸렸죠. 하지만 결국 회사 근처 역에 도착했어요. 강남역 11번 출구. 지연 씨가 알려준 대로 5분 정도 걸었어요. 12층 건물이 보였고 3층이 우리 회사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죠. 안녕하세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인사했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내부로 안내해줬죠.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20명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공간. 직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엘레나 씨, 여기 앉으시면 돼요. 내게 주어진 자리는 사무실 구석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복사기 바로 옆이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작이니까. 대표님이 나와서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지연 씨가 통역을 해줬죠. 열심히 배우고 일하세요. 우리 회사는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내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디자인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잡무만 했어요. 엘레나 씨, 커피 좀 타다 줘요. 엘레나, 이 서류 복사 부탁해요. 엘레나 씨, 회의실 정리 좀 해주세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입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배 디자이너들은 도면을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지만 나는 여전히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했죠. 어느 날 회의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었죠. 나도 의견을 내고 싶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저기 제 생각엔. 엘레나 씨, 회의록 작성 부탁해요. 우리말이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올 거예요. 팀장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웃었죠. 악의는 없었지만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퇴근은 항상 늦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7시에 퇴근할 때 나는 9시, 10시까지 남아 있었죠. 남은 설계 도면들을 정리하고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했어요. 밤 11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가 많았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봤죠. 지쳐 보였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나는 책상 서랍에 작은 노트를 숨겨놨어요. 매일 밤 그 노트에 메모를 했죠. 선배들이 그린 도면을 보면서 라인 하나하나를 분석했어요. 조명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재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공간의 동선은 어떻게 설계했는지. 복사를 하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도면을 봤어요. 커피를 타러 가면서도 선배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죠.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지. 엘레나, 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어느 날 밤 회사에 뭔가를 놓고 간 김대리가 돌아왔을 때 물었어요. 배우고 있어요. 배워? 뭘? 모든 걸요. 김대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여기 사람들 외국인한테 처음엔 기회 안 줘. 시간이 걸릴 거야.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말엔 혼자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명동, 강남, 홍대, 이태원.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공간을 관찰했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어요. 한국인들이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느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주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공간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직접 디자인했어요.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늑함이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를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공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편안해야 해요. 그 대화를 노트에 기록했어요. 한국인에게 공간은 휴식이다. 밤마다 작은 원룸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어요. 한국의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찾아보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했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공간, 배치, 동선 같은 전문 용어들도 외웠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인턴 디자이너가 급하게 그만뒀고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남았죠. 주택 한 채의 거실 리모델링이었어요. 이거 누가 할래? 별로 큰 프로젝트는 아닌데. 팀 회의에서 박 과장이 물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작은 프로젝트는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라고 생각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나를 봤죠. 엘레나 씨가? 혼자? 네. 해보고 싶어요. 박 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아요. 근데 잘 못하면 나한테 다시 넘겨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클라이언트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었죠. 30대 부부, 아이 하나.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원한다. 수납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노트북을 열고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늑한 분위기,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배치. 새벽 4시까지 작업했어요. 눈이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언젠가 나도 내 이름으로 도면을 그릴 거야. 예전에 했던 다짐이 떠올랐어요.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나는 계속 그렸어요.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프로젝트를 맡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클라이언트와의 첫 미팅이 있었죠. 30대 초반의 부부였어요. 남편은 IT 회사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 작가였어요. 6살 딸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저희 집이 좀 어두워요. 햇빛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남편이 덧붙였죠. 나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 불편한 점들.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간 만들어 드릴게요. 외국분이시네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달 정도 됐어요. 부부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약간 불안한 표정이었죠.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 공간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아, 네. 믿어볼게요. 미팅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박 과장이 물었죠. 어때? 클라이언트 만족해? 네, 요구사항 다 들었어요. 좋아. 근데 엘레나 씨 너무 부담 갖지 마.
이거 작은 프로젝트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작업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원룸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도면을 그렸죠. 거실의 벽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명을 어디에 배치할지, 수납 공간을 어떻게 숨길지. 주말엔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인테리어 사진들을 수백 장 찾아봤어요. 한국 인테리어 블로그를 읽고 유튜브 영상을 봤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아늑한 거실 만들기, 수납 꿀팁. 모든 걸 흡수하려고 했어요. 2주 후 클라이언트에게 초안을 보여줬어요. 밝은 색상의 벽지, 창가를 최대한 활용한 채광, 벽면 수납장으로 공간 확보. 오, 괜찮은데요? 남편이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 좀 더 따뜻한 느낌이면 좋겠어요. 너무 모던한 것 같아요. 아, 네. 수정할게요. 아내가 덧붙였죠. 그리고 여기 수납장이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숨길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작업해 볼게요. 메모를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내 디자인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더 잘해야 해. 더. 밤마다 수정 작업을 했어요. 색상을 바꾸고 배치를 조정했죠. 박 과장에게 중간 검토를 부탁했어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엘레나 씨 이거 좀 유럽 스타일 같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떤 게 문제인가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느낌이 그래. 한국 감성이 아니야. 한국 감성.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때렸어요. 나는 한국 감성이 뭔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또 수정했어요. 이번엔 한국 인테리어 사진을 더 많이 참고했죠. 하지만 뭔가 계속 어색했어요. 복사한 것 같았어요. 내 디자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자인을 흉내낸 것처럼. 3주째 되던 날 현장 미팅이 있었어요. 시공업체와 함께 실제 공간을 보면서 디자인을 확정하는 자리였죠. 나는 노트북을 들고 현장에 갔어요. 박 과장도 함께 왔어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쪽 벽면에 수납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는 동안 클라이언트 부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전체적으로요. 뭔가 우리 집 같지 않아요. 외국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것 같은 느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 과장이 끼어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엘레나 씨, 우리 회사 가서 다시 얘기하자.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과장이 말했어요. 엘레나 씨, 미안한데 이 프로젝트 나한테 넘겨야 할 것 같아. 아니요. 제가 다시 할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벌써 불만이 많아. 이러다 우리 회사 평판 나빠져. 일주일만요. 일주일 안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박 과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엔 정말 못해.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저 외국인 디자이너 제대로 못하나 봐.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내가 그린 도면이 떠 있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이 움직였어요. 마우스로 파일을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았어요. 그리고 삭제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3주 동안 밤새워 만든 작업이었는데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울면 포기하는 것 같았으니까. 휴대폰을 집어들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불가리아는 지금 오후였죠. 엘레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내가 한국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아무리 공부해도 뭔가 빠진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침묵했어요. 엘레나, 네가 불가리아 디자인을 배웠을 때 기억나?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었잖아. 거리를 걷고 사람들을 보고 공기를 마시면서 배웠지. 한국도 마찬가지야. 공부만으로는 안 돼. 살아야 해. 느껴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죠.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나는 한국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죠.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 어떤 가게에 들어가는지, 무엇을 보고 웃는지 모든 걸 관찰했죠. 카페에 들어갔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봤어요. 나무 테이블, 따뜻한 조명, 벽에 걸린 식물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했어요. 아늑함, 편안함, 집 같은 느낌. 노트에 적었어요. 점심때는 작은 식당에 갔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김치찌개 집이었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 공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 또 적었어요. 오후엔 홍대로 갔어요. 젊은이들이 많았죠. 힙한 카페들, 독특한 디자인의 가게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려함 속에도 아늑함이 있었어요. 너무 차갑지 않은 공간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트렌디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원한다. 해가 질 때까지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강남, 이태원, 연남동. 수십 곳의 공간을 봤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히 복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느끼려고 했죠. 밤 10시에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 감성은 대비였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세련되면서도 따뜻하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었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게 조화를 이뤘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클라이언트 가족을 떠올렸어요. 젊은 부부, 6살 딸. 그들이 집에서 뭘 하고 싶을까? 어떤 기억을 만들고 싶을까? 새벽 4시까지 작업했어요. 이번엔 유럽 감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감성과 섞었죠. 밝고 깨끗한 선은 유지하되 따뜻한 나무 소재를 더했어요. 수납 공간은 벽에 숨기되 일부는 오픈해서 가족 사진이나 식물을 둘 수 있게 했죠.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넣었어요. 거실 한쪽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죠. 아이를 위한 공간. 낮은 책장과 작은 테이블. 부모가 거실에 있으면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일주일 후 다시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이번엔 박과장 없이 혼자 갔죠. 완전히 새로 작업했어요. 도면을 펼쳐 보였어요. 부부는 한참 도면을 봤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이거. 아내가 말을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이 아이 공간 정말 좋네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엘레나 씨, 이걸로 진행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죠.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해냈어. 그럴 줄 알았어, 내 딸.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조금씩 내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첫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과장이 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엘레나 씨, 이번엔 좀 큰 프로젝트인데 관심 있어?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북촌에 있는 작은 한옥을 카페로 만드는 거야. 건물주가 전통적인 느낌은 살리되 현대적인 카페로 바꾸고 싶대. 한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서울에 온 후 북촌 한옥마을을 몇 번 가봤었죠.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 그리고 곡선의 아름다움. 그 공간들을 볼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엔 혼자 못해. 김대리랑 같이 작업해야 해. 한옥은 까다로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제약도 많고.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김대리는 40대 초반의 베테랑 디자이너였죠. 처음엔 나를 못 믿는 것 같았어요. 엘레나 씨, 한옥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조금요. 북촌에 가서 많이 봤어요. 보는 거랑 디자인하는 건 완전히 달라. 한옥은 우리 전통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첫 주는 공부만 했어요. 한옥의 구조, 처마의 곡선, 창호지문, 마루와 온돌의 차이. 도서관에 가서 한국 전통 건축에 관한 책을 빌렸어요. 한글로 된 책이 많아서 번역 앱을 돌려가며 읽었죠.
주말엔 다시 북촌에 갔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눈으로 봤어요. 처마 끝의 각도, 기둥 사이의 간격, 마당과 건물의 관계. 사진을 수백 장 찍고 스케치를 수십 장 그렸어요. 2주 후 현장 답사가 있었어요. 북촌 골목 안쪽에 자리한 80년 된 한옥이었죠. 규모는 작았어요. 방 2개와 마루 그리고 작은 마당.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처마 아래로 스며드는 햇빛, 나무 기둥의 질감, 마당에 심어진 늙은 매화나무.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여기를 카페로 만들어야 해? 김대리에게 속삭였어요. 그래. 건물주가 한옥은 유지하되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대. 건물주는 6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죠.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부로 바꾸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낡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랑해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났어요.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기억이자 삶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김대리와 회의를 했어요. 엘레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걸 더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한옥의 곡선과 유럽의 감각을 섞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처마에서는 그대로 2대 조명을 모던하게 하는 거예요. 마루는 전통 방식으로 유지하되 가구는 심플하게.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한옥은 한옥다워야 해. 유럽 감각 섞으면 정체성이 흔들려. 하지만 건물주님이 젊은 사람들도 오길 원하셨잖아요. 너무 전통적이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옥에 서양 것을 섞는다는 건 우리는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김대리는 전통을 고수하고 싶어 했고 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죠. 박 과장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김대리랑 의견이 안 맞아? 네. 근데 제 방식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 과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둘 다 안 만들어봐. 김대리는 전통 방식으로, 엘레나 씨는 내 방식으로. 그리고 건물주한테 둘 다 보여주자. 그날부터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김대리는 순수 한옥 스타일로 작업했고 나는 내 방식대로 했죠. 한옥의 구조는 그대로 살렸어요. 처마, 기둥, 창호지문. 하지만 디테일을 바꿨어요. 조명은 직선의 펜던트 조명을 선택했어요. 한옥의 곡선과 대비를 이루도록. 가구는 북유럽 스타일의 심플한 나무 가구로. 하지만 색상은 한국 전통색을 사용했죠. 쪽빛, 황토색, 백자 같은 하얀색. 마당에는 작은 테라스를 만들었어요. 매화나무 아래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유리문을 달아서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게 했죠. 가장 신경 쓴 건 빛이었어요. 한옥은 원래 자연광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구조예요. 나는 그걸 극대화하고 싶었어요.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처마 아래 그림자, 마당에서 반사되는 빛. 모든 빛의 흐름을 계산했죠. 3주 후 건물주와 미팅이 있었어요. 김대리가 먼저 설명했어요. 전통 한옥 카페. 고풍스럽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죠. 내 차례가 왔어요. 노트북을 열고 3D 렌더링을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한옥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2대의 현대인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 했어요.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곡선과 직선의 조화, 전통색과 모던 가구의 결합, 빛의 흐름. 여기 마당의 테라스에서는 매화나무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어요. 봄엔 꽃이 피고 겨울엔 눈이 쌓이겠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화면을 보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이거 좋구만. 우리 집이면서도 새로운 것 같아.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겠어. 김대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한옥에 너무 현대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게 맞아. 한옥이 박물관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살고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지.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웃으셨어요. 외국분이 우리 한옥을 이렇게 이해하다니.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한옥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가 확정됐어요. 다음 2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시공 과정을 감독하고 자재를 선택하고 세부 사항을 조정했죠.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현장에 오셨어요. 엘레나 씨 고생 많아요. 아니에요.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기뻐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완공일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점검을 하던 날 박 과장과 김 대리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현장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처마 아래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마루를 비췄어요. 곡선의 지붕과 직선의 조명이 조화를 이뤘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와! 누군가 탄성을 질렀어요. 박 과장이 천천히 걸어다니며 공간을 살폈어요. 한참 후에 말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스럽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떨렸죠. 왜 울어? 잘했잖아. 박 과장이 어색하게 등을 두드려줬어요. 한국스럽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떠올랐어요. 커피 심부름하던 날들, 무시당하던 순간들, 밤새워 공부하던 시간들. 모든 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어요. 카페는 일주일 후 오픈했어요. 오픈 첫날 나도 초대받았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젊은 커플들, 외국인 관광객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내가 만든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고 웃고 사진을 찍었어요. 마당 테라스에 앉은 한 커플이 매화나무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속삭였죠.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동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죠. 엘레나 씨 북촌 카페 대박이래요. SNS에 사진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박 과장이 팀 미팅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엘레나 씨한테도 주요 프로젝트 맡길 거야. 실력 증명했잖아. 그날 이후 내 이름은 회사 안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외국인 디자이너 엘레나, 한국의 감성을 이해한 여자. 누군가 그렇게 불렀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봤어요.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잘하고 있니? 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내 꿈을 펼치는 무대였으니까요. 북촌 한옥 카페 프로젝트 이후 일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주요 프로젝트마다 나를 투입했죠. 강남의 레스토랑, 성수동의 갤러리, 용산의 오피스. 클라이언트들은 점점 내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디자이너 있잖아요. 엘레나,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불가리아에서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지만 바쁠수록 마음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회사 일은 분명 의미 있었지만 뭔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죠. 항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속 도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지? 클라이언트? 회사? 아니면 나?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적어왔던 그 노트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커피 심부름하던 날, 무시당하던 순간, 밤새워 공부하던 시간, 북촌 한옥에서 울었던 날. 모든 순간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젠가 나도 내 이름으로 도면을 그릴 거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내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내 스튜디오, 내 철학, 내 방식으로. 다음날 아침 박 과장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 독립하려고 해요. 박 과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봤어요. 독립? 네가? 네. 제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요. 엘레나 씨, 여긴 한국이야. 외국인이 혼자 사업하기 정말 어려워. 비자 문제도 있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알아요. 그래도 도전하고 싶어요. 박 과장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항상 그렇게 고집스러웠지.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문은 열어둘게.
감사합니다. 정말요?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E-7 비자를 D-8 투자 비자로 바꾸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관공서를 돌아다녔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매번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번역 앱을 돌리고 친절한 공무원을 만나면 끝까지 붙잡고 물어봤어요. 2달이 걸려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사무실을 구했죠. 홍대 근처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15평짜리 공간.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어요.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1년간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죠. 사무실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벽은 하얀색으로 칠하고 책상은 재활용 가구 가게에서 샀어요. 예산이 빠듯했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죠. 선반을 설치하고 포트폴리오를 진열했어요. 가장 신경 쓴 건 간판이었어요. 어떤 이름을 걸지 고민했죠. 엘러나 디자인? 너무 단순했어요. 벌게리어 미츠 코리어? 너무 직접적이었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스튜디오 엘러나 디자인드 인 코리어, 러브드 인 벌게리어.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불가리아가 사랑하는. 내가 잊고 싶었던 두세 개를 담은 문장이었죠. 간판이 달린 날 사무실 앞에 서서 올려다봤어요. 내 이름이 적힌 간판. 햇빛에 반짝이는 글자들.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 그날 밤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카메라를 돌려 간판을 보여드렸어요. 저게 뭐야? 제 스튜디오예요. 제가 사장이에요. 화면 속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엘레나,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해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스튜디오를 연 첫 달은 조용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없었죠. SNS에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반응은 미미했어요. 2달째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임대료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너무 무리한 걸까? 흔들렸어요. 회사를 그만둔 게 실수였나 싶었죠.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북촌 한옥 카페 할아버지였어요. 엘레나 씨, 제 친구가 공간 디자인이 필요하대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렇게 첫 클라이언트가 생겼어요. 인사동에 있는 전통차 카페였죠. 규모는 작았지만 내게는 전부였어요.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클라이언트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디자이너인데 한국 감성을 진짜 잘 알아. 전통과 현대를 섞는 게 예술이야. 석 달째부터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최선을 다했죠. 반년이 지났을 때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은 없었지만 프리랜서 협력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한국인 시공 전문가, 가구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팀이었죠. 1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한국에 왔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거였죠. 공항에서 엄마를 맞이했어요. 1년 만에 본 엄마는 조금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엘레나, 엄마.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를 스튜디오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다 네가 한 거야? 벽에 걸린 프로젝트 사진들, 책상 위의 도면들, 선반에 놓인 상들. 엄마는 하나하나 천천히 봤어요. 네. 여기가 제 세계예요. 엄마가 나를 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지만 넌 해냈어. 다음날 엄마와 함께 북촌 한옥 카페에 갔어요. 내가 처음으로 크게 성공한 프로젝트였죠.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매화나무 아래 테라스에는 커플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안에서는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게 내가 만든 공간이에요. 엄마는 한참을 카페를 바라봤어요. 아름답다. 네가 만든 모든 게.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차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죠. 엄마, 저 한국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알아.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외롭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안 그만뒀잖아. 네. 한국이 저를 울렸지만 결국 저를 성장시켰어요. 여기서 진짜 저를 찾았어요.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넌 항상 용감했어. 그 용기가 여기까지 데려왔어. 일주일 후 엄마를 공항에 배웅했어요. 이별은 슬펐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곳에 내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엔 내가 소피아로 갈게요. 성공한 모습으로. 기다리게. 사랑해 엘레나. 저도 사랑해요 엄마. 공항을 나와 지하철을 탔어요. 홍대역에서 내려 스튜디오로 걸어가는 길. 익숙한 거리였죠. 카페들, 가게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브리지 프로젝트 마이너스 커넥팅 벌게리어 언드 코리어. 불가리아와 한국을 잇는 프로젝트. 두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소피아에도 스튜디오를 열고 양쪽을 오가며 일하는 거예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나 한국에 와서 진짜 나를 찾았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는 나를 시험했고, 나를 깨뜨렸고, 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서 있었죠. 디자이너로서, 사업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서. 간판에 새겨진 문장이 떠올랐어요. 디자인드 인 코리어, 러브드 인 벌게리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디자인드 인 코리어, 러브드 바이 더 월드. 세상 어디에서든 사랑받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1년 전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지금 모든 걸 가졌습니다. 꿈을, 스튜디오를, 그리고 저 자신을. 한국 감사합니다. 서울 사랑합니다.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의 메시지들, 축하의 말들.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스튜디오 불을 끄고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사람들, 살아 숨쉬는 도시. 여기가 내 집이야.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피아는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서울은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속삭였죠. 엘레나, 너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꿈꿔서. 용감해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클라이언트,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불가리아에서 온 한 여자는 조용히 꿈을 꿨어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불가리아에서 온 엘레나에게 있던 건 캐리어 하나와 용기뿐이었습니다. 커피 좀 타다 줘요. 이건 한국 감성이 아니야. 무시당하고 무너지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밤샘 작업, 수백 장의 스케치,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은 꿈. 결국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스럽다. 지금 홍대 어느 골목, 스튜디오 엘레나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낯선 곳에서 싸우고 있나요? 엘레나가 말합니다. 한국이 나를 울렸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당신의 꿈도 반드시 빛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힘이 됩니다. 벚꽃과 같은 아름다운 감동 사연이 함께합니다. 여기는 벚꽃 감동 튜브였습니다.